완전히 새로운 시각, 정치의 혁신을 제안한다.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송문이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동국대 김정욱 대우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주제가 무겁습니다만 최대한 좀 편안하게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무거운 주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로 매우 뜨겁습니다. 예산 경찰들이 지금 뭐 1인 시위하고 있고요. 경찰 직장 협의회 분들도 뭐 거의 뭐 토론회를 엄청 열불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경찰국을 신설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차재원 교수님부터. 경찰에 대한 통제는 사실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경찰의 수사권이 상당히 강화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검수완박에 의해서 또 경찰의 수사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경찰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한 14만 명 가까이 되고요.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이러한 그 막대한 권한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검찰에 대한 통제 장치, 경찰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행안부가 나서서, 그러니까 경찰이 사실은 어떻게 행안부의 외청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지금 정부 부처에도 외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그 관할 기관이 관할 부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지휘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가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식이 왜 건의주의 시절에 우리가 익혀봤던 내무부의 경찰국 모델이냐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실패한 모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실패한 모델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 것인가? 그거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경찰을 장악해서 정치 권력의 도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실패했던 건데 왜 지금 과거로 돌아가느냐. 지금 경찰청이 독립예청으로 신설된 것이 91년도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한 역사적인 좀 스토리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찰이 권력의 시녀처럼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권력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인권 유린이 발생했죠. 다 아시는 박정철 열사 같은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것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1991년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빼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준다라고 하면서 독립성들을 보장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계속 강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법은 제가 볼 때는 뭐 민주적 통제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역사 민주주의의 가장 참혹한 사태들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모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당연히 검찰의 수사 기소권이 분리가 돼서 그 수사권의 상당한 부분이 경찰로 넘어왔다는 측면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체적인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 것인가라는 논의로 가야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조직이 일방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 예를 들면 국가수사본부를 갖다가 별도로 띄어서 예를 들면 그거 갖다가 뭐 법무부 산하에 둘 거냐 또는 아니면 뭐 총리실 산하에 둘 거냐 이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논의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오히려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들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대통령과 장관의 직하체제로 가려고 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지난 정권 때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이 너무 그러니까 과대하게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종의 하나의 국가 경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가 경찰이라는 것은 정보 보안,
외사, 경비 업무를 책임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각 그 지금 그러니까 광역 단위로 지금 자치경찰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하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라고 해서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수사만 전담하는 경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그 경찰의 과도한 그 권력 집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뭔가의 방침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세 가지로 지금 나눴는데 문제는 이 지금 이 자체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청장이 사실상 단일 지휘를 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경찰제가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초석 올라왔던 그러니까 지금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이 나름대로 세 가지를 완전하게 분리를 하면 돼요. 분리를 하는 식으로 가서 서로 상호 견제하게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도적 심화와 발전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아는 내무부 시절의 그러니까 지금 경찰국, 당시는 뭐 경찰국 또는 치안본부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한지붕 세 가족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에 대해서도 이 거대한 국수본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국수본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지금 없다 이런 좀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사실은 허울뿐이다. 물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자치경찰까지는 아직 멀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행안부에 지금 말하자면은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지 기존의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빠졌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입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지금 꼼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거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미 경찰청 내에 있는 인권위원회에서 여기다 우려를 다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분들이 전문가시니까 얘기하는 게 지금 만약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거다. 그다음에 권력에 의한 여속성이 강화될 거다. 인권도 침해될 거다. 거기다가 위헌 논란도 있을 거다. 만약 경찰국을 신설하게 되면, 그러니까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한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정부조직법, 그러니까 치안사무는 행정안전부 사무가 아니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상위 법률에 대한 조정 없이 예를 들면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갖다 변경시켜서 자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건 입법권 훼손하는 거죠. 입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국민이 대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권리를 갖다 침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이 예를 들면 과거의 정부조직법 7조 4항 예를 들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장관이 관할청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뭐 하려고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는 특정한 다른 법률을 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정부가 계속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다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죠. 뭐 법치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 비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지휘라고 조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초기부터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되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많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거의 시대 정신처럼 됐었는데 왜 계속 그게 잘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정부 막판에 검수완박법 내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조정이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과도한 공룡 경찰을 만들어 놓고 보니 막상 이 공룡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라는 거는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내용을 만들었다, 법을 통과시켰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거대한 권한 강화 때문에 상당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형태의 경찰 모형은 지금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경찰을 총괄하는 국가경찰이 정보 보안, 외사, 경비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통제구가 국가경찰위원회거든요. 그 국가경찰위원회가 사실은 지금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장관의 입김에 의해서 다 지금 자주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생긴 지가 지금 91년도부터 생겨서 30년이 넘습니다만 제대로 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그러니까 그 활동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사실은 외부 인사들이, 외부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능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경찰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해,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7월 달에 각 시도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거의 다 전직 경찰들이 다 지금 그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록운동색이라고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히 자치경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경찰청장의 지휘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러니까 별도로 그러면 지방경찰 단위로 해서의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과연 그러면 그럼 시도지사가 임명할 것이냐, 선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빨리 지금 손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국가수사본부가 하고 있는 이 수사 관련된 부분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입법 드라이브를 통해서 했던 검수완박에 의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은 이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이 상호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지금 제도적인 미비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통제의 방식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그 부처 내에 하나의 국그 형태로 그러니까 이 지금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다른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경찰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인데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비판과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왕적 대통령제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지금 안 그래도 검찰 조직도 거의 뭐 윤 대통령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런 비판이 한편에서 있고요.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주요 또 인사들 이번에 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누가 검찰이 되어도 식물총장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검경공화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4월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발언이 생각나요. 본인 말에 의하면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 저는 이걸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지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현대적인 법무행정을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본인은 나와서 한 얘기가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지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뭐라 그랬냐면 법무부 장관하고 대등하게 인사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관행이다. 관행대로 했다. 그래서 절대 법무부 장관, 법무부로 못 들어가겠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자. 그러면서 했던 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제가 볼 때 이때는 아마도 법무부 장관이 검사가 아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뭐.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검찰총장 인사 안 했잖아요. 그죠? 검찰과는 협의 안 한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근데 검사들이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꼭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관행이었다. 그리고 절대 거기 못 들어간다. 외부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법무부로 들어가게 되면 검찰에 어떤 인사가 있을 거라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없는데도 검사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스스로가 저희 검찰과 법무부 장관 간의 협의권에 대해서 스스로 예를 들면 다 포기한 거잖아요. 어느 검사가 여기서 문제가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왜일까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니까 그렇죠. 자기들 이익을 다 대변해 주는데 굳이 거기서 협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무슨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들 이익에 근거한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마찬가지잖아요. 경찰국을 신설해서 제가 볼 때 검사가 경찰을 장악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 틀린 건가요? 제가 볼 때? 행안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보세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없애고 검찰총장 인사 안 하고 세 가지 다 하고 있죠. 행안부 장관 검사 출신이죠. 금융감독도 검사가 하죠. 근데 법률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협의를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를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김정욱 교수님 말씀에 제가 팩트를 하나 수정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은 검사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 아, 그렇습니다. 예, 판사 출신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민 장관이 서울대 법대입니다. 그리고 충안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있죠. 후배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서울법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법대 후배 두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셈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에 대한 직할 통치 체제를 만드는 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대통령께서 출근을 하면서 도스태핑, 그러니까 적성문답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바로 검찰총장 없이 어떻게 인사할 수 있느냐.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책임 장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지금 그 법무장관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 책임 장관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면 그동안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외쳐왔던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그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 경찰국 신설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 법무부도 봐봐라. 법무부 안에 지금 검찰국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롤모델로 말한 것이 법무부의 검찰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법무부의 검찰국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잘 기능을 해왔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롤모델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법무부 검찰국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검사들을 그러니까 국장으로 보임시켜서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해 왔잖아요. 사실 좌지우지해 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무부 검찰국이라는 이 직제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롤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좀 사과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검찰을 너무 싫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사와 이 검사를 갖다 제가 오인을 했는데 같은 법 오인을 속이네요. 했는데 예. 근데 뭐 여하가 상관없이 제가 볼 땐 대통령 말씀도 제가 볼 때 참 책임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은 책임 장관이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검찰의 독립을 검찰에서 많이 주장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무부 추미애 장관 이야기 나오니까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구체적 사건에서 수사 지휘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됐고 법무부에 있던 예산 편성권을 검찰청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독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경찰에게는 왜 이러는 걸까? 경찰을 바라보는 검찰의 자세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의 그러니까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수사지도, 그러니까 장관의 수사지권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있는 법 자체를 그러니까 아예 그럼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권을 주는 부분도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상당히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그거 지금 경찰에 대해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국 그 형태의 나름대로의 조직을 통해서 이 지금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이 개별 사건에 지금 개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지금 여러 가지 하니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이상민 장관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뭐 이번 그러니까 이 치안감 인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검찰 고위 인사 경찰 고위 인사를 통해서 사실은 권력의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의도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전진 배치시킨다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찰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 그것이 과연 지켜질 것이냐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경찰에 대한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편성권을 빼들어 오겠다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정권의 도구화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니냐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난 30년간 경찰의 독립
중립 이런 걸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의 상황에 봤을 때 경찰이 과연 중립적이었나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찰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얼마나 중립적인지 잘 경찰을 모르겠습니다만 대하는 국민의 느낌. 제가 볼 때는 경찰이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예를 들면 좀 뭐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파출소 근처 가기 싫어했었고요. 예를 들면 청와대 근처에 가잖아요. 신분증 학생증 3번을 냈어야 돼요. 거기 걸어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정도로 예를 들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편익, 어떤 치안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장한다기보다는 권력의 편에 서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예를 들면 술 먹고 잘 데 없으면 파출소 가가지고 재워달라고 얘기하고 이 정도 상황이 된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편안한 아직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검찰은 모르겠는데 경찰은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만행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그런 면에서는 경찰이 나름대로는 중립화돼 왔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있죠. 왜 이렇게 초동 수사를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경찰 수사 능력이 있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경찰이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치화 시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어드는 과정으로 갔다고 좀 보는 거죠. 뭐 저도 줄어드는 과정으로 갔다고는 봅니다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도상에 좀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출입 기자를 한 3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저 한 30년 전 이야기가 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1991년도에 이 지금 그러니까 치안본부를 없애고 경찰청으로 독립될 때 나름대로 경찰에 대한 그러니까 통제 방안은 당시 권력과 정치 이 집단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충분히 통제가 된다고 생각했죠. 왜 통제가 되느냐? 그 누가 통제하느냐? 검찰이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수사 종결권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영장 청구 또 뭡니까 기소권 모든 것들이 다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은 검찰의 사실 도구화였거든요. 사실 제가 경찰 출입 기자 할 때 그때 진짜 검찰의 파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 사실 독단적으로 무슨 사건을, 그러니까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을 통제하는 장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그러니까 경찰 파견된 경찰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실 안에 치안비서관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견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은 그동안 사실은 뭐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중립적으로 객관화처럼 보이지만 경찰이 그렇게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다룬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경찰은 그동안에도 권력이 계속적으로 연속되어 있던 측면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러니까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을 없애겠다고 하실 때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아, 상당히 경찰도 나름대로 독립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형태가 이런 식으로 행안부의 경찰국 형태로 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시대에 좀 역행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뭐 경찰이 그동안 일선에 있는 경찰분들 얘기 들어보면 경찰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곳곳에 다 시어머니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직제상으로도. 그리고 수사 지휘권, 종결권 없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커진다고 하지만은 과거에 경찰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선이 니네가 뭘 알아. 우리 지휘하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왔던 것이 계속 되어 왔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경찰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엄연히 있다. 이 국가경찰위원회를 뭐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을 시킨다든지 좀 실질적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대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토론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국가경찰위원회 같은 경우가 국가경찰행정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돼 있고 여기는 인사, 예산, 장비, 통신 여기서 핵심은 지금 인사,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인사와 예산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 국가경찰위원회를 소위 국민들이 봤을 때 저 국가경찰위원회는 여야 또는 대통령 또는 권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모델로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은 힘들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은 뭐냐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좋은 레토릭, 수사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방식대로
세팅을 새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관련된 어떤 노골적인 개입들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전 국가적인 아니면 이런 대의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건 전 상당히 좀 의구심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이런 조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떤 인사,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국민들이 신뢰하는 이 조직 외부기관, 외부 사람이 그렇죠.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곳에서 대부분 인사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존중을 해요. 거기서 결정한 거 정도라고 얘기하면 객관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절차를 갈 수 있는 중간 단계로서 예를 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좀 더 강력하게 예를 들면 만들어서 민간에 의해서 외부인들 대부분 민간 출신이니까요. 민간에 의해서 또 그리고 여야가 검증 가능한 분들이 들어가서 경찰 사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민주로 통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그러니까 적어도 강력한 수사 기소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을 좀 분산을 하고 상호 견제하는 방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사예산권을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 생사하는 이런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야가 갈지 참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안 되는 아니 근데 국가경찰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러니까 경찰청이 출범하던 91년도부터 생긴 조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직이 생길 때만 하더라도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의 시어머니로서 상당히 역할을 할 거라고 봤는데 전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하신 분 단 한 분이라도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왜? 그동안 존재 자체가 미미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명무실 그 자체였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명의 위원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외부 전문가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결정들 할 때 행안부 눈치 아니면 청와대 아까 이야기했던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실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를 다른 식으로 지금 임명해야 된다는 법안이 제가 알기로는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희 의원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원희 의원이 제가 알기로 한 몇 개월 전에 이 국가경찰위원회를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건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을 사실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이제 선출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선출을 해서 강력하게 이 독립권을 주자. 그러한 부분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아까 너무 손쉽게 경찰국을 두는 식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 국가경찰위원회 지금 그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 이루어진 국가경찰위원회 그 면면들이 그 위원들이 외부에서 들어갔다고 해서 과연 중립적이냐라는 또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민변 출신들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위원회가 이제 다들 아름아름으로 짬짬이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소속의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징계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징계를 못하니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경찰청장 징계는 누가 하죠? 지금 법적으로는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경찰청장 징계를 하려면 경찰청장이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내가 참 잘못했어요. 나를 징계해 주세요. 라고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비대화된 공룡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한 방법이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지금 두 분 다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죠. 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경찰이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치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인사를 그러니까 경찰청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 단위에서 하고 그리고 자치경찰청장을 어떻게 뽑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선출직으로 하든 아니면 뭐 관직단체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하든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러니까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가 이 수사본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중요범죄수사청, 중수청 같은 걸 빨리 발족을 시켜서 서로 상호 경쟁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경찰 ombudsman 제도 같은 거를 저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지나친 여러 가지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이 지금 ombudsman을 통해서 나름대로 감시하는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과정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행안부에서 공고안을 내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 국민의 여론 의견을 수렴했다든지 아니면은 당사자인 경찰의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상에 좀 문제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윤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지금 따끈따끈한 뉴스가 왔네요. 오늘 출근하시면서 최근에 어젠가 그 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 사태 네. 이렇게 났잖아요. 2시간 만에 그 인사가 번복되었다. 이게 과연 실수인가 의도인가 경찰 길들이기가 시작된 거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죠.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네요. 경찰이 내 제가 없이 치안감을 발표했다. 이거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어이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평가 한번 해주시죠. 뭐 윤 대통령 말씀이 그러니까 진실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 국기문란이 일어난 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과연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의 그 과정인데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제가 과거 행자부를 잠깐 출입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장관 비서실에 가면 이 지금 경찰에서 파견된 분이 2분 계세요. 경무관 1명하고 경정이 1명 있습니다. 2 사람이 와 있는데 일종의 뭐랄까 경찰의 연락관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치안협력관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 경찰에 파견돼 있는 치안협력관 이 경무관이 그러니까 이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 장관이 지금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찰청 단위에서 올라왔던 치안감 인사와 관련된 초안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제가도 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최종 그러니까 결정본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그 지금 경찰청에 내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국기문란이죠. 근데 그동안에 지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찰 인사안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청와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사실 행안부 장관은 사실 형식상으로 제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초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청와대가 오케이만 떨어지면 대통령이 제거하기도 전에 그러면 그러니까 뭡니까 이 치안협력관이 경찰청에 보내주면 대통령 제가도 내기 전에 이거 다 협의가 끝난 거니까 이렇게 발표를 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도 이 자체를 몰랐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몰랐다는 것이 지금 뭐 이 정부 측의 설명이니까 이거라도 한다면 정말 국기문란의 상황이 생긴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부분이 아마 밀어닥치지 않을까. 지금 치안협력관 단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좀 경찰청 고위직들한테도 대대적인 아마 문책 인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이야기는 좀 이따 또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조금 뭔가 의지 내지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까? 지금 행안부와 경찰청의 어떤 그 긴장 관계에 있어 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최근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경찰이 자체 추천 인사를 보직해놓고 번복했다면 황당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나왔던 내용이 국기문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국기문란을 했다는 건 경찰을 타겟으로 하신 것 같은데 뭐 국기문란을 했으면 경찰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청하는 것이고 제청자에 대해서 결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기문란을 했다면 대통령은 아닐 것이고 제가 볼 때 그렇다면 경찰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경찰이 어떤 국기문란을 했을까? 근데 내부에 이제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그럼 경찰 내부에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면 그죠? 어느 경찰이 오케이 사인도 안 난 인사안을 내부 공개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측면들. 그러니까 아니 경찰이 지금 상황에서 임기 초기에 있는 대통령의 심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기를 건드려서 인사를 제기한 이유가 하등에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 착오라면 단순 착오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고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얘기한다면 왜 그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제는 또 사례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가 번복된 사람들이 왜 인사가 번복됐을까? 특정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승진 인사 같은 개념으로 갔었는데 좌천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인사를 갖다 이렇게 바꿨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찰이 인사를 왜 바꾸죠?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데. 아니 뭐 이상민 장관은 어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전의 내용을 먼저 공개해서 이 사달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또 그 반면에 경찰청은 앞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보내준 인사아니니까 그 대통령 적어놨겠지 생각하고 오케이는 떨어졌겠지 생각하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밝혔을 뿐이다. 왜 경찰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국회 차원에서 좀 진상조사 같은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최한감 인사 자체가 말이죠. 사실은 상당히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지금 최한감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군으로 따지면요. 별 2개입니다. 별 하나가 경무관이고 별 2개가 치안감, 별 3개가 치안정감, 그러니까 별 4개가 치안총감인데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경찰로 따지면 3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최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치안감 같은 경우는 지금 조그마한 광역 단위에서는 청장을 하는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를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일과 시간이 끝난 저녁에 일단 먼저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나왔다. 근데 나온 이 시점 자체가요. 사실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권고안이 나오고 나서 6시간 뒤에 그리고 특히 또 그러니까 그 권고안이 나오고 난 뒤에 경찰청 차원에서 대응회의를 했어요. 대응회의를 해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난 2시간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뭐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지금 인사를 통해서 우리 지금 군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사실 이런 치안감 인사 정도 하면 인사 내신이라고 해서 이 군대에서 하는 용어로 소원수리 같은 걸 받는데요. 내가 치안감들 이 승진 대상자나 아니면 치안감들 중에 내가 어느 자리로 가고 싶은지 그걸 봤는데 그런 거 일체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또 발표 나고는 2시간 만에 우리가 정확한 경위는 모르지만 이게 또 바뀌었어요. 28명 중에 7명이 바뀌었어요. 4분의 1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접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또 뭐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지금 경찰에 대한 경찰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쌓이고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관행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뭔가 의도를 갖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 국기문란이라고 하셨으니 아마 거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후폭풍이 좀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이 경찰국 신설을 앞두고 경찰들의 반발이 지금 아주 심합니다. 1인 릴레이 시위를 한다. 심지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겠다. 이런 식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이렇게 계속 반발을 해서 만약에 사상 초유의 경찰 파업 사태가 일어난다.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경찰은 지금 이제 경찰에는 직장 노조가 없어요. 경찰은 그러니까 지금 치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수 없거든요. 공무원 노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직장 협의회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또 그러고 우리나라 공무원들 같은 거 파업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파업한다는 거는 말씀 그대로 아마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경고를 위한 태업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파업 자체는 상당히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경찰이 아무리 그래도 이 상명하복에 의한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찰의 반발 자체는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각 개별 경찰서에서 직장 협의회 단위로 현수막을 걸고 이런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안전과 이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뭔가 나서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우리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뭐 경찰 인사가 발표와 관련해서 국기문란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차원에서 대대적인 문책인 인사가 따를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좀 저는 수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만 사실 국민적 불안도 잠재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파업도 못해요. 경찰이 태업을 하면 그건 고스란히 국민의 어떤 몫으로 돌아갈 텐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렇다면 만약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안을 놓고 만약에 어떻게 민심이 흘러갈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략의 느낌이 어떠실까요? 제가 볼 때 뭐 제도 내에서 정하기는 쉽지 않죠, 실제적으로.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뭐 검사들도 했는데 경찰들은 왜 못합니까? 검사들 옛날에 다 했었잖아요. 인사하면은 난리치고 다 글올리고 다 했는데 경찰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상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만 소위 갇혀 있는 것이고 검사들은 그런 법률적 테두리 안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 발등을 찍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탄핵은 제가 볼 때 별로 의미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탄핵을 해도 대통령이 안 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근데 핵심 뭐냐면 저는 제일 문제는 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시행령 정치를 한다. 또 시행규칙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상위법인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의에서 만들어진 입법이라고 하는 기준 테두리를 벗어나는 방식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치를 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소야대 국면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가장 중대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상위법을 갖다 훼손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게 국기문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경찰 조직 전체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측면으로 갈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행위가 발생한 건 제가 볼 때 경찰 조직으로 본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의 말씀의 내용에 의하면 좀 그렇게 되면 경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으로 완전히 소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정권에게 장악된 형태로 경찰 조직의 재편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사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또 다른 방식의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어떤 워딩을 통해서 소위 경찰의 조직이 장악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예. 이렇게 검찰은 일단 그랬고 경찰을 일사불란하게 장악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윤석열 정부에게 어떻게 작용될까요? 장기적으로 그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일단 저는 장악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쉽지 봅니다. 않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경찰의 일선 조직이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액션 자체는 많이 별로 제한돼 없지. 있지만 네. 그러한 행위 자체 지금 아까 드러난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대통령의 문제는 국정 지지율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출된 권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민심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앞서 아까 우리 지금 김종국 교수님 탄핵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탄핵입니다. 탄핵 카드인데 지금 경찰청장은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행안부 장관은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김종국 교수님 말씀하신 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대의기관이 탄핵할 수 있죠. 그러나 대통령 탄핵 자체는 어차피 민주당이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일선 강요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분의 1만 넘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반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도 섣불리 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사실 정부 출범 초기에 발목 잡는다는 그런 프레임인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경찰에 대한 장악이 노골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 조직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충분히 할 수 있죠. 탄핵하고 나면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이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법률적 위반 소지가 커진다고 한다면 또 헌재가 지금 구성 요건상 구성원들 보면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결과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항을 모든 걸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어떻게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실 부분이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이 사안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민생이 숨 넘어간다. 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위기 복합 위기 국면에서 이런 걸로 지금 국민이나 경찰이 마음이 많이 시끄러워야 되는가? 이런 걸 바라보는 눈빛은 조금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위기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지만 검찰 출신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행사했던 막대한 수사권, 뭐 말씀하신 수사할 수 있죠, 기소할 수 있죠. 옛날 과거 수사 같은 경우는 인지하고 자기들이 인지해서 수사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별건 수사하고 그래서 기소하고 영장 청구하고 그거 제가 볼 때 거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본인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이 자체가 어디로 간다고 했을 때 이 권한의 무게를 전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민주적 통제를 얘기하는 건데, 전 그렇다면 과거에 검찰이 이 막대한 예를 들면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경찰이 막대한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전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크다라고는 인정을 합니다만 과거 검찰에 비하면 뭐 권한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지금까지 95% 이상 수사를 다 경찰이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강해지게 되면 당연히 그 권한 속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권력과 유착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민주적 통제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전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적인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공룡이니까 통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룡을 한번 생각해 보면 큰 공룡 중에도 유순한 초식 공룡이 있었죠. 그 기억이 나지 않나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뭐 경찰 조직이 초식 동물처럼 그런 공룡이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권력이 몰아지면은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과 경찰 간에도 권력이 서로 나눠지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오늘 두 분과 저의 공통된 이야기는 지금의 경찰국 신설이 결국에는 경찰을 장악해서 뭔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높다라는 걸로 지금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필요하다. 제도적인 거는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찰이 지금까지 잘한 부분도 있고 잘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세계적으로 치안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에서 한국 경찰이 많은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요. 경찰이 자부심을 갖고 제대로 민중의 몽둥이가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는 것 역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깊은 논의 감사드립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